자, 7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써. 자, 모두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자연수. 그러면 얘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의 자연수가 생길 테니까 얘들을 배열을 하되, 얘들은 봐봐, 같은 게 여러 개 있어.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배열하는 방식대로 배열을 해준다 이거야. 자, 짝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하는데,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짝수가 되려면 짝수가 되려면 1의 자릿수가 0이거나 1의 자릿수가 2가 되는 것밖에 없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각각을 따로따로 구해주고 더해서 전체 경우수를 만들도록 하자. 2의 자릿수가 0이다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은 6개만 앞에다 배열해주면 되는 거지. 6팩에 2팩, 3팩. 자, 1의 자릿수가 2인 경우는 남은 6개를 배열하되 남은 6개가 자, 이렇게 배열되는 거야. 그러면 남은 6개를 앞에다 배열한다면 여기 맨 앞에 왔을 때 얘가 7자리 자연수가 될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0을 맨 앞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먼저 배열을 하고 거기에다가 나머지를 순서대로 메꿔주는 거야. 2개 남았네. 자, 그런 방법도 있고 전체를 다 배열해 준 다음에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 얘를 빼서 구해주는 방법도 있지. 자, 그런데 선생님 경우는 빼서 구하자. 전체를 다 배열하는 건 6팩에 2팩, 2팩. 근데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는 0을 맨 앞에 넣고 남은 5개를 배열하는 거지. 5팩에 2팩, 2팩. 자, 요거를 빼서 짝수의 개수를 셀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난이도를 좀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은 최단 경로죠. 뭐니 해도 최단 경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도로망이 있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나 B에서 A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구할 수 있죠. 일단 필요하니까 최단 경로의 수는 직접 셀 게 아니라 6팩에 3팩, 3팩. 오른쪽으로 가는 거 3번, 위로 가는 거 3번이니까 얘는 20. 자, 요거를 계산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방법도 있고 선생님은 어차피 오른쪽으로 가는 거 3개랑 위로 가는 거 3개를 배열할 거니까 전체에서 오른쪽으로 갈 자리만 선택을 해주면 나머지는 위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암산한 거야.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는 거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형은 A에서 B로 가고요. 자, 동생은 B에서 A로 갑니다. 그러면 동생도 최단 경로의 수는 20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떻다?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아야 한다. 자,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20 곱하기 20, 400까지가 나오는 거잖아.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모든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모든 경우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둘이 만나는 경우를 빼는 거지. 만나는 경우를 어떻게 구하냐? 만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4가지야. 이 점을 거쳐 만나거나, 이 점에서 만나거나, 이 점에서 만나거나, 이 점에서 만나거나. 자, 도형을 똑같이 그린 건 그 경우의 수가 같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만나는 경우의 수를 빼서 구하는 건데, 자, 요 점에서 만나는 건 형도 요 점으로 오고 동생도 요 점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몇 가지야? 한 가지.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 한 가지야. 자, 요 세모, 여기 요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몇 가지야? 형도 이 점에서 오고, 이 점으로 오고, 동생도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오면 되는데,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가 만날 때까지가 아니라 B까지 갈 때야. 그래서 이 점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이 점으로 오는 3가지와 이 점에서 가는 3가지를 곱해서 9가지. 동생도 이 점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니까 역시 9가지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9 곱하기 9. 형이 얘를 거쳐 가는 B로 가는 9가지에 동생도 이 점을 거쳐서 B로 가는 9가지를 곱해주게 되면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있어.
숫자가 좀 크고 단순하게 더해서 그 경로의 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은 단순하게 더해서 경로의 수를 구하는 건 만난다와 만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수식화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A에서 B로 갈 때 P나 Q 지점 중 한 점만 지나가야 돼. 자, P를 지나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Q를 지나서 가는 경우를 따로따로 구해줄 거고요. 한 점만이라 그랬으니까 모두 지나가는 경우를 빼서 그 경로의 수를 구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P를 지나는 경우는 P를 간다. 그래서 P로 오는 경우의 수 세 가지에다가 P에서 B로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 나누기 4팩, 2팩, 15 해서 45. 마찬가지로 Q를 거쳐가는 경우는 10가지에 6가지니까 60가지네. 자, 모두 지나는 경우는 일단 P로 먼저 가야 되고요. 세 가지. P에서 Q로 가는 건 한 가지가 되는 거지. 이처럼 시간적인 순서가 있을 때는 차례대로 발생하게 해서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한 후 곱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Q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6가지. 어떻게 이게 빨리 나오느냐? 너무 많은 반복되었던 도형이라서 뭐 6가지.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경우는 6가지. Q에서 B로 가는 거. 자, 외워졌어, 그냥. 다음 4번. 자, 입체 도형으로 넘어갔네요. 자, 입체 도형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입체 도형에서 A에서 B까지 갈 때, 자, 요거 잘 봐야 된다.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갔어. 그죠? 그 말은 요 안을 관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직육면체의 모서리나 아니면 겉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얘처럼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안으로 관통할 수도 있어. 그럴 때에는 A에서 B로 가는 모든 시행이 A에서 B로 가는 모든 시행이 A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A, 오른쪽으로 가는 건 A, 그 다음에 자, 앞으로 전진하는 경우는 B, 그다음 위로 올라가는 건 C라고 했을 때 어떤 경로를 선택을 해서 B로 가든 오른쪽으로 두 번 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앞으로는 한 번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로 3번을 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요 경로 하나가 배열 하나의 대응이 되거든. 그래서 입체 도형에서 최단 경로의 수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문제를 풀면 쉬운데 그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 나누기 2팩, 3팩으로 가주면 되는 거지. 자, 입체 도형에서 최단 경로의 수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6번 뭐 빠뜨릴 수 없는 경우의 수죠. 자, 5번. 자, 입체 도형인데요. 방법이 같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는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걸 A, 위로 가는 걸 B, 앞으로 가는 걸 C. 오른쪽, 위, 아래를 전진, 우회전 아니, 오른쪽으로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전진하는 거, 셋을 문자화 시켜서 같은 것으로 포함하는 순열로 고쳐주면 됩니다. 자, experience, 경험인가요? 에 있는 10개의 문자 중에서 4개의 문자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단순하게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서 순열처럼 보이는 거지만 이처럼 같은 문자를 여러 개 포함되어 있을 때 보면 2가 4개거든. 같은 문자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을 때 뽑는 건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좀 나눠야 돼. 2가 4개라고 하면 나머지 한 개씩이야. X 하나, P 하나, X 하나, P 하나, R 하나, I 하나, N 하나, C 하나, 나머지 한 개씩. 그래서 이 중에 4개를 뽑아 나열을 하되 같은 것이 들어있다면 같은 것이 4개 있는 경우랑
같은 것이 3개 있는 거, 같은 것이 2개 있는 거, 같은 것이 1개 있는 거, 같은 것이 없는 거, 얘들을 나누어서 각각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2가 4개다 라고 한다면 이 4개를 뽑는 건 한 가지. 그 다음 배열만 해주면 되겠네. 그죠? 한 가지 더하기 2가 3개다 라고 해주면 2가 3개다 라고 해주면 2를 뽑는 건 그냥 한 가지입니다. 2를 뽑는 건 한 가지인데요. 2 말고 다른 문자를 뽑는 경우의 수가 6개가 되고 여기 뽑는 것까지 했으면 그 다음 나열을 해야 되는 거지. 이 3개와 다른 문자 하나를 나열하는 경우는 4팩에 3팩 요만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2가 2개라고 하면 2를 뽑는 건 한 가지. 남은 2개를 뽑는 건 6C2에다가 그 다음에 이 2개랑 다른 2개를 같이 배열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이는 4팩 나누기 2팩으로 이렇게 따로 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이 하나랑 나머지 3개에 배열하는 건 4팩. 자, 요거는 나머지에서 4개 배열하는 건 4팩. 자, 2가 1개란 뜻이고요. 2가 0개란 뜻입니다. 2가 1개라고 해도 더 이상 4개의 문자 중에서는 2가 1개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중복은 안 생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 특히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구할 수도 있을 텐데 어차피 모두 서로 다른 문자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 문자의 종류를 보면 7종류잖아요. 그죠? 7개 중에서 임의로 4개를 뽑은 다음에 그들을 배열해 주는 걸로 요 2가지는 한 번에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풀이를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 8번. 자, 서로 다른 가방 4개. 똑같은 4개의 리본, 똑같은 4개의 인형이 있습니다. 가방 1개의 리본과 인형을 달려고 하는데 각 가방에서 리본을 인형보다 먼저 달려고 해요. 4개의 가방에 리본과 인형을 다는 순서를 정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우리는 4개의 가방이 있어. A 가방, B 가방, C 가방, D 가방. 자, 우리는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A 2번, B 2번, C 2번, D 2번을 선택해 주는 거잖아. 그죠? 왜? 연속으로 달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A 가방에 자, 리본을 먼저 달아야 된다 했으니까 리본. A의 리본. 그 다음에 B의 리본. C의 리본. D 말고 다시 A의 인형. 그 다음에 D의 리본. 그 다음에 B의 인형.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될 거거든. 근데 어차피 A는 2개가 되는데 A의 리본이 A의 인형보다 무조건 앞에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를 2번, B를 2번, C를 2번, D를 2번 이 8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이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해주게 되면 그 경우의 수가 구해지게 된다. 여기까지 합시다.